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은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알짜 매물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은혜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혜 씨는 혹시 네. 산스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스장이요? 산스장. 산스장 아니고 그 센스장 아니에요? 그 장효은 아나운서 별명 센스장? 야, 역시 센스장. 산스장이라는 게 요즘에 네. 그 헬스장 플러스 산 이렇게 해. 해가지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네. 이제 운동 마니아들이 산이나 인근의 뭐 동네 공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운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의지가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은혜 씨는 언제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의지를 다 해서 뭐 해본 적이 언제예요? 요즘 이제 실천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좀 돈을 많이 아끼자. 돈도 아끼고 다이어트를 할 겸 야식을 줄여보겠다. 이런 결심을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식 줄이면 돈도 굳고 네.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먹는데 돈 쓰고 살 빼는데 돈 쓰고 이런 거 그만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지를 활활 불태워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에서 하셔야겠죠? 맞아요.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궁금한 점들 해결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오늘 알짜 매물들 소개해 드립니다. 내외 매물 콕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투자처 소개해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로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대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1시에 뵐게요. 네, 여러분들께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외 매물 콕 시간에서 오늘도 세 군데 지역의 세 가지 부동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부동산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정말 핫한 투자처들로만 묶어놨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강남구 역삼동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종류별로 넣어놨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남권역만 두 군데입니다. 서초 그리고 역삼동 가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영등포 매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다가 세 가지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매물입니다. 일단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부터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위치는요, 서초구 서초동 2호선 서초역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20년 9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은 42.5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53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거기다가 각종 에어컨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3구 인덕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층수는 5층 중에 3층으로 시세는 5억 3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전세가 4억 3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1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호선 서초역에서 이제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네. 서초역이면은 서초역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3호선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또 버스까지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 강남 생활권이니만큼 입지 여건이 아주 탄탄해요. 자세히 좀 볼게요. 네, 입지 여건 정말 교통이 너무나 좋아서 살기 좋은 동네가 바로 서초동이고 리서치 조사를 하면 살고 싶은 동네 1위로 손꼽히는 게 바로 서초동입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지하철 노선조부터 봐주세요. 2호선 서초역, 2, 3호선 교대역, 그리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까지 다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를 또 두 군데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서울 남부 터미널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IC, 서초 IC 다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지역.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좋고요. 고속버스 두 군데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차로 바로 고속도로 올라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입지 여건도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뭔가 임대 수요가 있을 곳인가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먼저 이 지역은 서초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법원과 검찰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 눈여겨봐 주셔야 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소득자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위치가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옆에 롯데마트가 붙어 있어요. 서리풀공원도 바로 옆이네요. 네, 그래서 마트도 이용하실 수 있고 걸어서 서리풀공원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강남권역에 워낙에 이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초가 매력적인 입지 여건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녹지 환경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도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강남역이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나 상업의 밀집 지역이니까 이쪽에 이제 수요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초동의 입지 여건이라서 많은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집가 상승이나 임대가 상승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입지 여건 살펴봤습니다. 강남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 그래서 이제 인근의 강남, 삼성, 교대, 서초 이 인근의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서초동입니다.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서초동 하면 이제 강남권역에서도 가장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품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개발 호재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개발 호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초동 거기에 개발할 게 남아 있어?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서초동의 정보사령부 옛 부지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연면적이 35만 제곱미터이고요.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됩니다. 무려 2조 3천억 원이 투자가 되고요. 네. 여기에는 바이오, 정보통신, 금융, 스타트업의 4차 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만 12,000여 명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지상으로 보셔도 녹지를 품고 있는 업무타운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와 함께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호텔, 상업시설까지 거기다 문화시설까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플러스 유동 인구까지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정보사 사령부 부지 개발의 이슈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초동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또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에요. 그리고 250m 초고층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200m로 묶여 있었는데 이게 풀려서 250m까지 초고층의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인근 삼성타운과 비교를 하면은
2배 면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부지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겠고, 인접해 있는 또 부지가 있는데요. 라이온 미싱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코롱 부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와 함께 라이온 미싱 부지, 코롱 부지까지 묶어서 연계해서 업무타운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8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삼성타운 포함해서 정말 큰 규모로 대규모 업무타운이 개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이 활성이 되고요. 상주 인구가 유입이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넘쳐날 곳이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개발. 자, 제2의 잠실의 롯데타워를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잠실에 롯데타워가 들어오면서 네. 처음에는 여러 우려, 걱정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딱 완공이 되고 나니까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단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롯데 칠성 그 주변만 올랐느냐, 이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그 잠실 권역이 옆으로 계속해서 퍼질 정도로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초동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 호재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그렇게 새롭게 업무타운이 추진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대로 58만 제곱미터의 재정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이제 법원단지, 그리고 좀 낡은 지능 아파트, 롯데 칠성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강남 도심에 업무 상업 기능이 조금 밀집이 되었다면 이제 서초동까지 그게 확대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지하로 이제 뚫리면서 위쪽에는 또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녹지도 더 확보가 되면서 그쪽으로의 그런 상업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더욱더 인프라도 확충될 거라는 것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게 아직도 서초동이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강남의 랜드마크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뭐 신사도 떠오르실 거고. 근데 지금 서초가 강남의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은혜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그런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됐을 때 서초가 강남 권역에 이제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겁니다. 그러면서 집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발 호재가 이뤄지기 출발하기 전인 지금 시점에 좀 들어가 봐야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물건의 특징 살펴볼게요. 네, 신축입니다. 2020년 준공 완료됐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신축의 내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화이트나 아이보리 톤으로 내장재 다 마감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상으로도 창문의 채광이 좋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방에 하나, 그리고 거실에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샤워 부스까지 있어서 깔끔하죠. 거기에다가 이 옆쪽으로 보시면 아래 사진에 발코니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세탁기와 플러스 많이들 선호하시는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까지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도 5층 중에 3층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채광도 보장이 되는 입지 여건까지 건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서초동에서 깔끔한 신축이니만큼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보사 부지 개발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 녹지를 품은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기대감 플러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롯데칠성 부지까지 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제2의 롯데타워가 이제는 서초동에 들어와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강남의 업무
업무타운이 밀집이 되어 있고 삼성동에 업무타운이 밀집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서초동에도 대거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만여 명 이상이 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만큼 그 분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진주 근접의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서초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초동은요, 강남의 8학군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도 강남은 놓칠 수 없는 노른자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학원에 그리고 학교에 8학군의 인프라까지도 다 품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1회 동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 기존에도 갖고 있습니다. 강남권역에 많은 사무실이 있고요.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역에는 대법원, 법률타운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상당히 많은 수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굉장히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까지도 꾸준한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런 개발 호재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의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보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지금 투룸이니만큼 인근에 가족이 있는 직장인들 수요를 흡수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들어가 본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매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상 임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매매가 말씀드릴게요. 시세가 5억 3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4억 3천만 원. 근데 중요한 게 현재 임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부담 없으시고 그대로 이어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실 때는 실투자금이 전세 시 1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서초동은 워낙에 고가의 주택과 아파트들이 있는 곳인데요. 신축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의 강남권역에 거기에 전세 1억 원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 있겠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한 장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강남권역의 접근성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귀한 매물이라고 오늘 소개를 드릴게요. 네, 강남권역에서 대출 없이 전세 1억 갭 투자가 가능한 심지어 투룸의 신축 매물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다면 026007번에 8339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아닙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를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외 매물콕 두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매물 개요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심지어 신축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됐고요. 대지 면적은 18.52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35.21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의 투룸이고요. 6층 중에 2층입니다. 현재 시세가 약 3억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가는 전세금이 약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8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영등포 하면은 그 여의도랑 상당히 가까워서 그 여의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걸 또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그 영등포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좀 노후된 이미지가 아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신축 매물이라서 좀 솔깃한데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자, 네. 입지 여건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것처럼 바로 옆이 여의도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네, 영등포 지금도 1호선 KTX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2호선, 5호선까지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쪽으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9호선을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또 5호선 신길역. 그래서 신길역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뉴타운이 들어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신길에 왜 이렇게 뉴타운들이 많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의도의 개발에 맞춰서 이제는 영등포가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였다라면 이제는 영등포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인 신길의 뉴타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의도역까지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가깝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거리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가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통 호재이니만큼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핵심 업무 타운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목동, 그리고 목동에서 조금 더 가면 마곡, 그리고 건너서는 마포대로를 이용하면 공덕까지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만큼 많은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요. 다음 입지 여건 살펴보면 살기 굉장히 편리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쪽방촌 이미지가 강해하지만 맞아요. 이미 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몰, 백화점 등등,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공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산스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근의 공원으로 산책 나가시거나 운동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빡빡한 이 도시의 삶에 좀 마음을 또 터놓고 또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공원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여의도 좋죠. 공원뿐만 아니라 한강공원까지도 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매물에서 이제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 여의도예요. 여의도의 정치, 방송, 국제금융지구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치 관련 종사자 수는 무려 4천 명이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방송은 더 많아지죠. 약 2만 명 가까운 종사자가 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국제금융지구, 여기 금융권 종사자가 4만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4만 명, 또 도소매 기타 업종도 5만 명이지만큼 지금 여의도에 근무하는 인구 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지만
주거지구라고 지금 표시된 곳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치, 방송, 국제금융기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여의도 내에 주거하기가 주거지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가깝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영등포권역으로 많이 넘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리만 건너면 영등포역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라서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배우 수요를 탄탄한 배우 수요를 흡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지 여건 짚어드렸습니다. 네. 영등포 하면 정말 뭐 기존에 입지 여건이 워낙 탄탄해서 다중교통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그렇게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 방송 계통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근데 그 영등포 중에서도 신축 매물이라서 오늘 더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교통 여건 좋고 입지 좋고 기존의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진 영등포인데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쪽방촌이라든지 살짝 노후가 된 그런 이미지가 살짝 떠올라서 좀 살기 괜찮을까, 그런 노후된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개발 호재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등포에서 가장 큰 개발이라는 거는 2030 서울 플랜 서울 3도심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양도성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강남을 서울의 3도심으로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양도성 그리고 강남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도심으로의 그 승격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중심지가 영등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중심지로 변모를 할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뭐 강남이나 도심이 다시 3도심이 된다고 해서 뭐 중심지로 변모한다 이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영등포가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금 3도심 중에 한양도성 그리고 강남만큼의 좀 입지적인 가치 그리고 부동산 지역적인 가치 평가는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등포의 변화가 클 거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국제금융 중심지 하면은 영등포, 여의도를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여기를 육성을 해서 아예 정말 글로벌한 국제금융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만큼 지금보다 금융권의 그 가치도 더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더 일자리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지도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일자리에 비해서 주거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의 희소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상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근의 부동산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공급은 한정이 돼 있지만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급, 수요, 그 균형이 좀 안 맞게 되겠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양도성, 영등포, 강남이 서울의 핵심 3도심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영등포는 또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탄탄합니다. 지금도 1호선 KTX역 2개만 노선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영등포역을 이용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또 여의도역까지 한정거장 신안산선이 개통이 됐을 때 영등포역에서 여의도역까지 한정거장으로 출근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GTX B 노선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프리미엄 수혜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가 금융의 메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영등포는 또 교통의 메카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은혜 아나운서가 앞서 이야기해줬던 영등포는 지금 너무 쪽방촌 이미지가 강해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다 재정비가 됩니다. 재정비가 되는 만큼 정말 환골탈퇴할 곳이 바로 영등포인 거고요. 그래서 주거시설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상업도 업무시설까지 다 갖춘 주거와 상업과 업무시설을 다 갖춘 도시가 되는 거고요. 2023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정비 사업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상업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영등포의 주거 그 환경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지금과는 정말 탈바꿈할 큰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날 만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이게 역세권 활성화라는 지역들이 많지만 정말 영등포는 그 역세권 활성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대감이 큰 곳이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 역세권을 더더욱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상업, 업무, 문화 기능까지 지금도 거기 생활 인프라들이 영등포역 앞쪽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차도 지하화 그러면서 조금 정체됐던 구간이 해소가 될 거고요. 철도 상부 입체 개발 영등포역 남북 간 연계성 강화 등 이렇게 교통 호재까지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깊이 있게 정말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지역이 영등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3도심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그 위상에 걸맞는 개발이 또 따라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지금 교통의 호재 같은 경우에도 신안산선 하나만 있어도 정말 큰 호재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GTX 비노선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교통의 흐름도 더욱 더 좋아질 영등포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쪽방촌 지역도 재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왜 전문가분들이 왜 영등포를 두고 환골탈태를 할 것이다, 천지 개벽을 할 영등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 시설까지 역 주변으로 해서 재정비가 되고 깔끔한 인프라를 또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굉장히 충분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 입지여건 개발 호재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그 내부적인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정말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신축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이 2개, 큰 방, 작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2층이라고 하면 앞이 탁 막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조망권이 이렇게 넓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뭐 영등포나 여의도 뷰까지 가능하니까 이제 탁 트인 그런 조망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네, 가장 수요가 많은 투룸의 구조의 또 신축 매물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주거를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 거주를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임대를 놓으실 때도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고요. 거기에다가 뷰가 또 확보가 확실히 되니까 그 부분도 채광이나 이런 점에서 문제 없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네, 투자 포인트 3도심 중심지 중에 한 곳이라는 겁니다.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가 이제 3도심이 되는데 강남과 한양도성에 비해서 지역적인 변화가 정말 큽니다. 지역적인 변화가 크다라는 거 부동산 투자에서 변화가 큰 만큼 지가의 변화도 크다는 거예요. 지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거 좀 크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역 역세권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의도에 엄청난 대형 업무 배후 수요지가 바로 영등포입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도보로도 색강역까지는 도보로도 멀지가 않은 거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차량을 이용하면 굉장히 바로 옆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됐을 때 영등포역에서 지하철로는 여의도까지 한정거장으로 거리가 더 좁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입지나 교통 호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갖추고 생활 인프라까지 아주 탄탄한 영등포 지역 보고 계셨는데요. 자, 매매 포인트 이제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매매가가 약 3억 3,500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 약 8천만 원 투자가 예상이 되고요.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6007번에 8339번으로 번호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내외 매물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부동산 1번지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개요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물 정보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 강남역 그리고 3호선 양재역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준공은 2022년 10월 예정에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14.57제곱미터, 구조는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층수는 총 13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로얄층입니다.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전세를 2억 원 정도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특별한 상품이고 실투자금은 9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권 거기에서도 역삼동의 실투자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이니까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그리고 3호선 양재역까지 인접해 있는 입지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네. 오늘은요, 정말 입지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 중에서도 역삼동입니다. 정말 서울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도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동네가 강남이고 그중에서도 역삼동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요, 보시다시피 강남의 최중심인 뱅뱅 사거리에 100m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도를 좀 화면을 봐주세요. 거기,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강남대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요 바로 뒷블럭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대로변 다음 블럭이기 때문에 소음도 차단이 되면서 도보권으로 상당히 가까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거리가 큰 대로에서 1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m 금방 걸어가시잖아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소음은 차단하면서도 입지가 도보권으로 너무 활용도가 좋은 도보권이라는 거.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2호선과 신분당선을 활용하실 수 있는 강남역이 도보로 7분 거리고요. 그리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호선을 활용하실 수 있는 양재역은 또 도보 8분으로 더블 역세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역삼에서 뱅뱅 사거리를 얘기를 할 때 약속의 장소로 많이들 삼으시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그 지역이고 지명인데 그 위치라는 거는 강남에서도 역삼동에서도 노른자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세워지는 이제 신축 오피스텔 예정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뱅뱅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강남권역에 오피스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삼성이고요. 그렇죠? 네. 삼성역에 대단위의 그런 오피스 단지들 아실 테고 강남권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병원들, 뭐 성형외과 굉장히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서초 쪽으로 내려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률 단지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들이 즐비한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체크하실 게 뭐냐면 이쪽에 그 오피스텔 매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업무 단지가 쭉 즐비하고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의 그런 수량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 단지들도 다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주거 시설도 자랑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입지 여건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이제 강남권역에 그 강남대로 인근이기 때문에 강남대로 하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강남대로 그 바로 인근이니만큼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겠다. 그럼요. 그냥 직주 근접이 네.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 직주 근접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개발 호재도 있을까요?
개발 호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통체증의 대명사 그러면서도 강남권을 포기 못 하시는 거는 거기에 직장이 있고 워낙에 생활 인프라나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정말 나들이 명소로도 찾는 곳이 강남 그리고 역삼 인근이었잖아요. 네. 자, 양재 IC, 한남 IC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하 사업을 하면 차는 다 지하로 다니게 되겠죠. 그럼 위쪽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강남 쪽에는 좀 녹지 환경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부 공간을요, 여의도 공원 가보셨죠? 효연 아나운서도 가보셨을 텐데 그쵸. 상당히 넓잖아요. 네. 자, 거기에 2.5배 규모로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역삼 이쪽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면 공원까지 품은 팍세권으로 변모가 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차는 지하로 다니게 되니까 상당히 원활한 흐름으로 교통 체증도 덜어보면서 출퇴근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될 예정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쪽에 수요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겠죠. 자, 공사비를 한번 보실게요. 지하 사업 얼마나 드냐면요. 3조 3천억 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네. 수치인데요. 그만큼 탄탄하게 공원 조성이 되면서 일반적인 그냥 작은 공원이 아니라 굉장히 멋진 공원 환경과 안쪽으로는 대규모의 이런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넓고 소통이 수월하게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개발 호재 보여드릴게요. 자, 강남 역삼역을 주변으로 해서요. 그 인접으로는 서초역도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삼성역도 인근에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삼성역, 코엑스부터 시작해서요. 잠실 운동장을 잇는 약 199만 제곱미터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이제 코엑스부터 해서 잠실 운동장 쪽으로 가는 그 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부지잖아요. 근데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재정비가 되면서 기존에도 좋았던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될 거고 새로운 시설들, 새로운 빌딩들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굉장한 많은 변모를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일단은 보시면은 삼성동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굉장한 이슈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쌍둥이 빌딩이다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트리플 구조의 그런 빌딩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의 그런 랜드마크가 되면서 여기에 또 그런 현대차의 그 그룹사의 뭔가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시설 그리고 업무타운 그리고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또 새로운 인구 유입을 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계해서 이미지를 봐주세요. 조감도 봐주시면은 현대차 GBC와 함께 잠실 운동장 전체 그 인근을 이렇게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잠실의 그런 환경, 삼성동의 환경까지 변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영동대로가 또 복합 개발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 잠실 이쪽까지 해서 연계해서 쭉 복합 개발을 하면서 또 여기에도 지하도를 좀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로 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지하 쪽에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더 생겨나면서 상업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업무타운에 복합지구가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청사진이 그려진 상태라서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이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력이나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뿐만 아니라 잠실 운동장 개발 거기에다가 영동대로 복합 개발까지 이루어져서 지하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또 문화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은 정말 관광을 오시는 분들 또 업무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유동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니까 지금도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것이 강남이고 역삼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것인가 거기에 이제 입지해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다 품게 되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 뭐 지가가 떨어질 일이 없고요. 임대가는 당연히 같이 상승될 부분이라는 것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규모 업무타운 하면은 뭐
마곡도 생각이 나실 거고 판교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면 마곡도 그렇고요. 판교도 그렇고요. 업무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정말 배드타운이었어요. 그냥 주거지 역할만 하던 곳이었는데 네.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마곡과 판교가 그냥 아예 환골탈태를 한 겁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야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게 업무타운의 효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주는 걸 뭐 마곡 그리고 판교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요. 삼성에서부터 잠실까지예요. 네. 삼성동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성동에서 잠실까지 규모를 보니까 199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대기업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입니다. 그쵸. 저희가 아까 잠실의 제2롯데월드타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대기업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국제교류 복합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 평 규모의, 네.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이 인근에 부동산이 들썩일지는 아마 좀 예측하기 힘들 걸로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의 정말 큰 호재입니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이 인근에 정말 잠실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더더욱 들썩이게 만드는 대형 호재이고요. 이렇게 개발 호재 짚어봤습니다. 물건 특징도 좀 볼게요. 네. 2022년 이제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하실 때 이제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실 때 뭔가를 다 챙겨 가시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다음 이사를 위해서도 뭔가 가전이나 가구를 들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완비를 해드렸습니다. 풀 퍼니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상에 필요한 가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옷장을 비롯해서 시스템 주방 가구,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더 넓게 쓰시기 위해서는 에어컨도 천장형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형으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최고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일장 주병으로 해서 동선도 깔끔하게 그리고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쿡탑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1, 2인 가구가 활용을 해야 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시면서도 공간을 넓고 쾌적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가구들로 풀 완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몸만 들어가셔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오피스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평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A 타입이 있고 A 프라임 타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위치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A 프라임 타입은 코너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생각을 해보시면 건물의 코너 자리는 이제 채광이 양쪽으로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A 프라임 타입을 선점을 해보시는 것도 또 투자의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실 2개동으로 해서 총 24실이 A 프라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쪽도 굉장히 깔끔한 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풀 옵션의 깔끔한 요즘 인테리어를 자랑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네. 뭐 예상 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9천만 원대로 신축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9천만 원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강남 또 역삼 오피스텔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6007번에 8339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또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지가 좋고 호재가 탄탄한 곳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